예,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게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그런데 손 전 의원 어제 판결 이후에 곧장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면서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미우털이 좀 많이 박히는 건 아닌가? 미워가지고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 어제 1심 판결 직후에 곧바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방송과요. 그런데 이도원 의원님. 네네.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오늘도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잘못한 게 있어야 반성을 하죠라는 기본 본인의 입장을 어제 한 인터뷰에서도 고수를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손 의원은 항상 본인만 옳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고 항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손 의원이 한 발언을 보면은, 손 전 의원이 한 발언을 보면은, 예. 자기를 모른다라든지, 그 다음에 검사들의 얘기만 듣고 판결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사법부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직 의원으로서 대단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손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 의원이었고, 또 친문의 핵심이었고, 또 현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하고 사회적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본인이 왜 미운 털이 내가 박혔나 보다 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이해하기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것 같다. 본인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아까 얘기한 나만 옳다. 언론도 틀렸고, 나를 기소한 검찰도 틀렸고, 1심 판결한 법원도 틀렸고, 그럼 온 세상이 다 잘못되고 손혜원 혼자만 정당한 걸까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은 손혜원에 대한 국민의 시각도 조금은 달라질 텐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던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친구를 얘기하신 거죠? 2년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전 의원 이 방송 인터뷰에서요. 이런 항변까지 했습니다. 제 얘기는 다 하나도 안 들어주셨고요. 그럼 회 얘기는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이 판사님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구나라는 부분과 우리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으셨고요.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우리가 이 변론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보면 돼요. 이 결과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재판으로 이해를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5분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죠. 예, 그리고요, 글쎄, 좀 정치적 판결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모든 재판이 다 유죄 아니면 무죄겠지만, 무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걱정은 좀 있었어요. 세상이 수상해서.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그리고 나를 알면 꽤 이번 의혹이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다 이해를 못한 것 같다. 한 달에 한 번 재판으로 판사를 이해시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얘기 어떻게 김태현 변호사님 평가하십니까?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는 일종의 정부와 대척적에 있는 야권 인사들이 저런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예.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만 네. 야권 야당 인사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나는 내가 지금 정부에 워낙 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세상이 아주 수상해서 내가 무죄인데 유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했어요 라는 얘기가 그래 그렇게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겠지라고 할 수 있겠으나 글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당 국회의원이었고 예. 그리고 영부인과 친한 친구란 것이 다 알려져 있는 이 손혜원 전 의원이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나한테 유죄가 나올 것 같았어요라는 말을 누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정말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 판사가 우리 말을 안 들어주고 검찰 말을 들었어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검찰은요 그거 이상의 더 상세한 증거 자료를 냅니다. 그죠? 여러 조소들을 내고요. 그게 검찰의 수사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봤던 얘기 뭐 한 달에 한 번 재판해서 뭐 나를 뭐 판사가 알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해하기가 나를 알면 좀 이해하기 쉬운 사안인데 불구속 재판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예? 불구속 재판은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기일 잡습니다. 만약에 구속 재판이었으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걸거나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판사가 지금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봤을 땐 손혜원 의원이 지금 전 의원이 지금 본인 앞에 닥친 문제가 어떤 것인지 상황을 아직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어제 판결을 보고 변호인들은 이거 항소심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소심에서도 계속 무죄 주장을 일관되게 하는 게 맞는가? 예. 아니면 조금 톤을 낮출까라는 아마 전략적인 고민들을 굉장히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변호사면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근데 손희원 의원이 어제 그 판결 이후에 바로 그냥 저녁에 한 대여섯 시쯤에 라디오 나와서 인터뷰 하시면서 판사가 이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 저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재판의 당사자인 손희원 전 의원이 본인에게 닥친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의미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어저께까지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어떤지 모르겠지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 측이 지금 1심에서는 실형이 나왔고 항소심에서의 법정 구속을 면하라면 이 부분 지금 1심 판결 검찰이 주장한 이 부분을 좀 깨야 되는데요. 김경진 의원님. 네. 첫 번째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이름 빌려서 부동산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 실소유주는 손혜원 전 의원이더라. 그리고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더 큰 논란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상 국회의원 신분으로 알게 된 미공개 자료, 보안 자료를 알아서 투기를 한 것이다. 근데 이 핵심 두 가지를 좀 깰 수 있을지 이걸 좀 깨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손혜원 전 의원이 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깰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차피 계좌 추적했을 거 아닙니까? 조카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창성장에 관련돼서 일했던 종업원들이라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관련됐던 사람들 다 조사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검찰 얘기만 듣는다고 했고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했는데 예. 재판 횟수가 지금 몇 회인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예. 재판 한 2년 몇 개월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최소한 20번 이상은 했을 겁니다. 20번 동안에 아마 검찰은 검찰에 필요한 증인들 다 데리고 왔고 본인은 본인 측에서 필요한 증인들 아마 다 내세워서 법정에서 할 얘기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 항소심에서 깨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조카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 증여세를 낸 의도가 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증여로 억지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증여세를 낸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증여해서 증여세를 낸 것인지 이 창성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관리하고 돈을 누가 냈으며 그 수익금을 누가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조사 안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슨 항소심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치이다 보니까 나 억울하게 당했다. 판사가 내 얘기 안 들어주더라. 뭐 이런 얘기를 끝까지 해서 자기는 뭐 역사 속에 희생양으로 이름이 남고 싶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항소심이 호락호락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김경진 의원님께서 단언하지는 않으셨지만 가능성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예. 재판 재판 중에 또 영향을 미칠 발언일 수 있으니까 네. 김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개인적인 저희가 의견입니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심 실형 손혜원 전 의원 후폭풍이 꽤 커서요. 과거 손혜원 전 의원이 했던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악랄한 인격 말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를 죽이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잘못 짚었어요. 제가 의원직도 걸고요. 제 전 재산을 건다고요. 근데 왜 저를 안 믿죠? 내 목숨도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상 더 뭐를 해야 됩니까? 저는 제 재산이 더 이상 증식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다 합하면 거의 한 100억도 넘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가질 거 아니고요. 다 드릴 겁니다. 그 국가에 저에게 계속해서 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 전 재산 그리고 인생을 걸겠다는 얘기를
자신감 있게 내뱉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지금 얘기할 부분은요, 김근식 교수님. 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손혜원 전 의원이 왜 2심 판결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반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서 다른 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인이었고 또 전 의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정도는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항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최소한의 A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이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처음에는 언론 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방송사를 제가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하고 구형하니까 검사들이 목리를 부린 것이다. 판사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판결날 봅시다. 40만 원을 이야기했어요. 예. 어제 판결날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판사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당 국회의원이었고 대통령 영부인하고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분인데 저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시스템의 기본적인 신뢰마저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 최소한의 A를 갖추길 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애 의원,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이 나서서 동조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저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지난해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을 때 법정 구속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극성스럽게 다 나서가지고 그 재판장 인신공격을 했었습니다. 재판장이 과거의 판결이 어땠고 박근혜 국정농단 때 어땠고 계속 그 재판장에 대한 인신 비방을 했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집권 여당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법부를 뒤흔드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번에 또다시 저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을 누가 국민들의 사법부를 지키는 세력으로 보겠습니까? 특히나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 네 가지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다 반박할 수가 있는데 하나만 드리면 목포시장은 당연히 국회의원이 달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지 그게 기소를 합니까? 그리고 목포 도시재생자료 공청회까지 거쳤다고 합니다만 목포시에서 그 도시 재생 계획에 대한 서류를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정보 공개로 안 되는 걸로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 계획이 발표된 다음에 그 창성장 이후에 이 목포를 도심을 사들인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무죄로 다 판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네 가지 내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없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김진애 의원이 제가 알고는 건축 전문가신데 사법 판단에 저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도 마땅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손혜원 전 의원이 사실 지난해 초였죠. 작년 초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최초로 불거졌을 때는요. 당시 민주당 차원의 감싸기 논란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투기를 목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반대 입장에서 서보면 손혜원 전 의원 억울하듯이 민주당에서도 그런 의견을 공유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러니까 뭐 사법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뭐 꼭 감싸기 호위무사 논란 아니라 충분히 반박을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문득 들어서요. 개인 의견은 다 있으니까요. 근데 처음에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시에 기자회견 이제 뭐 같이 할 때만 해도 뭐 민주당이 감싸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랑은 민주당이 이 사건의 발언 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제가 민주당 의원들의 개인 SNS라든지 입장을 다 쫓아가는 건 아닌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앞서 보면은 저 김진애 지금 보시면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최민희 전 의원 김남국 한 초선 의원 정도거든요. 민주당 의원은 김남국의 한 사람이에요. 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전 의원 같은 경우 지난 총선 열린민주당 쪽 활동했으니까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그랬다 치고, 사실 최민희 전 의원이라든지 김남국 의원은 예전에 손혜원 전 의원의 사건이 처음에 터질 때부터 계속 손혜원 전 의원의 입장을 옹호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관성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의원님 응원합니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제 예전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금 기자회견 됐고 나고 하는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 판결 잘못됐는데 손혜원 전 의원은 억울한데 이거 사법부가 이상한데 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의원들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태를 좀 바라보고 약간 손혜원 전 의원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건 아니겠냐. 왜 어차피 지금 민주당 당적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이 기대를 우군도 이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 때는 그래도 민주당에서 뭐 그걸 비판을 받든 어쨌든지 간에 막 이렇게 붙어줘서 좀 우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별로 이 판결에 대해서 판결 이상한데 손혜원 전혀 억울한데 라는 흐름들이 크게 눈에는 보이진 않아서 지금 우군이 없다. 고립무원이다. 항소심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제가 하나 조언 드리면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요. 피고인이 너무 본인의 입장을 강요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저는 나을 거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 손혜원 전 의원 어제 1심 선고 이후에 즉각적으로 인터뷰에 나서면서 또 여러 후폭풍이 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